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요, 제 4주차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보건 통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보건 통계에 이용되는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먼저 보건 통계를 이용할 때 이용되어지는 어떤 측정치들이 좀 있어요. 이런 측정치들을 그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B라는 것이 있습니다. B. 이것은 ratio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분자의 분모에 대한 대비, 즉 분자가 분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되겠죠. 남자 대 여자의 성비,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이야기하면 여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죠?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가 몇 명이 해당이 되느냐,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만약에 108이다 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는 몇 명? 108, 즉 여자 100명당 남자는 108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즉 이 이야기는 여기 있는 분모와 분자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B다. 됐어요. B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율은요, 여기 보시면 분자의 분모에 대한 비율로서 분자가 분모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값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분모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거기에 어떤 다른 어떤 값이 더해져서 그 결과값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남녀 중 여자의 비율. 예를 들어서 전체 애가 있네요. 현재 남자가 600명이고 여자가 40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이죠? 1000명이 됩니다. 그죠? 1000명 중에서 전체 인원 중에서 여자의 어떤 비율, 즉 여자가 400명이라고 했잖아요. 400. 그래서 몇 퍼센트, 그죠? 한 40%가 이르는 것이 바로 뭐다? 여성의 비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값을 봤을 때 이 천이라는 값은 결론적으로 어떤 값이 포함이 됩니까? 남자 600명에 그죠? 더하기 여자 400명에 해당되는 값이 되어진다. 따라서 요 400에 해당되는 이 값이 그죠? 요 분자의 400과 겹치지게 되죠. 요럴 때 사용되는 것이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의 분모에 대한 비율로 분자가 분모에 포함이 됩니다. 이 값이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은 통상적으로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죠. 그 다음에 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rate. 단위 인구당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요. 단위 인구당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이라는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보면 n분의 n1 그죠? 결론적으로 이 비율과 같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율이라는 것은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 되느냐 즉 퍼센티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꼭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000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1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발생했는지 이럴 때는 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 통계에 사용되는 어떤 비율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되겠죠. 발생률, 발생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병률,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발생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제 요런 내용이 되겠죠. 보시면 인시던스 레이트라고 하는데 단위 인구당 일정 기간에 새로 발생한, 여기 보시면 새로 발생한, 그죠? 요 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부터 앓고 이완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새로 발생한 환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인구들이 있겠죠. 이런 인구들이 있는데 이런 인구 중에서 그죠? 새로 발병한 환자를 우리가 발생률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발생률 아시겠죠? 일정 기간 동안 한번 봅시다. 일정 기간 동안 전체 인구당 몇 명에게, 그죠? 어떤 지역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 지역 사회에 만약에 인원이 만약에 인구가 1000명이다. 그러면 여기에 당뇨병이 그해 발생한 당뇨병 환자, 새롭게 발생한 환자가 1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발생률은 1000분의 그죠? 10 해서 한 0.1%가 되겠죠. 또는 1000명당 몇 명이 발생했습니까? 10명이 발생했다. 이것이 바로 발생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병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택 레이트, 발생률과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정 질환의 전체 이완 기간 중에서 집단 내에 새로 발병한 총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이걸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염자 중에서 몇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느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느 지역 사회에 몇 명의 이제 그 인구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인구가 있다 봅시다. 이랬을 때 여기에 그 대해서 1000명 중에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면역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면역을 그죠 갖기 위해서 예방 접종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방 접종한 사람. 그래서 합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러한 집단에서 발병 여기서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발병한 사람이 그죠? 10명이다. 10명이라면 발병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1000분의 10으로 구하면 되지 않고요. 이 1000명 중에서 그죠? 실제 감염자, 실제 위험이 있는 대상자, 즉 여기에 있는 면역자라든지 예방 접종에 해당되는 사람 100명은 빼게 됩니다. 빼서 그 중에 10명이 발생됐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여기 있는 발병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발생률이라는 거. 해당되는 지역 사회에 몇 명의 어떤 질병에 대한 이완자가 새롭게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발생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병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그죠? 그런 상태를 다 포함한 즉 지금까지의 환자와 새로 발생한 환자까지 모두 포함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주민 중 특정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이 있는데 이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보니까,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앓고 있는 기저질환자가, 당뇨에 대한 기저질환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되고요. 그죠? 지금 새로 조사하니까 어떤 특정한 기간에 새로 발생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되더라. 고 한다면 이 지역 사회의 당뇨병 유병률은 어떻게 되느냐? 1000명의 전체 주민들 중에서 기저질환자, 지금까지 이 환자로서 있던, 당뇨병 환자로서 있던 사람에다가 더하기 몇 명? 10명을 더해줘라는 거죠. 이렇게 구한 것이 뭐가 된다? 유병률이 된다. prevalence rate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시점 유병률이라는 것이 있고 기간 유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 시점에 그 유병률을 조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 내에 몇 명의 어, 질병이 이완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간 유병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 감염병은 유병률이 더 높겠죠. 만성 감염병. 근데 급성 감염병 같은 경우는 발생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만성 감염병일 때는 유병률이 높게 되고요. 급성 감염병일 경우에는 발생률이 더 높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따라서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다라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감염병 유행 기간이 굉장히 짧을 때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완율, 일정 시점에 살고 있는 인구 중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율, 뭐 유병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명률, 질병의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가 치명률이라고 하고,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 이야기할 때 치명률,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치명률은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특정 질병에 이완된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가 얼만큼 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치명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촉 감염 지수 중에 하나인데 감수성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감수성.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감수성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감수성. 감수성이 뭐냐는 겁니다. 감수성은 해당되는 질병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 잘 받아들이는 것이 감수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수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감수성자에 대한 발병 인자의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두창이 95%고요. 그죠? 두창, 천연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백일에 이런 것 쭉 있는데 폴리오, 그죠? 여러분들 폴리오 이런 게 0점 1 소아마비죠. 여러분들 폴리오는 소아마비.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어, 아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여기는 이 지수가 뭐냐라는 것이죠. 즉 이쪽으로 갈수록 감수성 지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창이 95%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두창과 관련된 이 균이 100명한테 침투가 되었을 때 그 중에 99명이 두창에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감수성 지수 95%라는 이야기입니다. 폴리오는 뭐죠? 우리가 소아마비라는 것은 1000명의, 그죠? 1000명에게 이러한 균이 들어갔을 때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 통계에 사용되는 비율, 출산 통계, 일정 인구에 대한 출생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출생률 또는 저출생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체 지역사회 인구 가운데 몇 명의 아이가 출생했는지,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1000명당 율이죠. 율.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율.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 그죠? 레이트. 그죠?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일반 출생률, 연령별 출생률, 일반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임 여성, 가임이라는 건 임신이 가능한 여성입니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 인구의 출생률을 이야기하고 연령별 출생률. 그래서 보통 여기서 가임 여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나이로 보면요. 여성 나이가 15세에서 몇 세까지? 49세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가임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 가운데 즉 일반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이를 지닌 여성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여성들 중에서 그죠? 이런 여성들 중에서 몇 명의 아이를 낳았는지, 몇 명의 아이가 출생했는지, 그죠? 곱하기 1000. 그래서 1000명당 가임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여성들이 몇 명의 아이를 출생을 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일반 출생률이 되겠고, 연령별 출생률이라는 것은 특정 여성 연령 여자가 출생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잘 봐주시고 잠시 쉬었다 이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